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97년 말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합니다. 외환보유고 고갈로 인한 국가 부도 위기.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대한 재앙, 이른바 IMF 외환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연쇄 부도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어제 고려증권에 이어서 오늘은 재계 12위인 한라그룹이 부도를 냈습니다. 대우그룹의 쌍용 자동차 인수로 우리 자동차 업계의 구조 개편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대기업들까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면서 금융권도 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당시 대기업들, 특히 재벌 그룹들은 소위 순환출자를 통해서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500%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위 조상 제한서라고 하는 5대 시중은행 등이 특히 그런 대기업 재벌 그룹에 대출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복이야, 진로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부실 채권이 폭발하는 거죠. 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가장들과 생활고로 무너진 가정들, 대한민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19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은행 5곳의 퇴출을 발표했고 한국금융의 상징이었던 5대 은행도 하나씩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상징이었던 대형 은행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던 참혹한 시절, 그야말로 금융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1997년 533억 원, 1998년 590억 원의 흑자를 내며 당당히 살아남은 은행이 있습니다. 바로 신한은행입니다. 1982년 지점세계로 출발한 작은 은행, 신한은행이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최초의 순수 민간자본은행, 신한은행은 지점 3개와 279명의 임직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기존 은행들이 이미 자리를 잡은 시장, 영업 기반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기존 은행들하고 주거래 거래를 하고 있었고 그 틈을 파고드는 거가 정말 쉽지 않았었거든요. 당시 은행의 최고 경영자를 임명하는 것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이나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성보다는 정부와 정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었고요. 게다가 당시 은행의 임금은 제조업 등 다른 업종보다 높은 수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은행원들은 직원이 대출을 성사시키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보전해 줬었습니다. 당연히 부실 채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100% 민간 자본으로 설립됐다는 것은 정부의 입김이 닿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1990년 당시에 그렇게 큰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후발 은행으로서 리스크를 시장 리스크와 시중 리스크, 운영 리스크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계량화, 수치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IMF 시기가 오히려 시중은행한테는 독이 되었지만 저희한테는 도약의 발판이 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기반을 넓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직접 뛰는 것. 영업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은행업계에 섭외전담반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유입니다. 섭외전담 요원이라는 제도는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말하면 영업사원이죠. 하루에 고객을 8군데 이상 방문하도록 이렇게 목표를 잡고
눈이 많이 올 때는 추워서 나가기 싫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두꺼운 내복을 입고 찾아다녔죠. 회사를 방문했을 때 거절도 당하고 잘 맞이해주는 고객들도 있고 그 회사의 금융 니즈를 파악해서 지원하니까 그런 금융의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거죠. 시중은행들이 대기업 위주의 기업금융에 집중할 때 눈을 돌린 곳은 개인과 가계 금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외면받던 그만큼 빈자리가 남아있던 시장이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월급날은 말 그대로 현금 봉투를 주고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이 일상의 풍경을 단번에 바꾼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신한은행이 시작한 온라인 급여 이체 서비스였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 그곳에서 시작되는 관계야말로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평범한 외모였던 저를 창립 10주년 포스터 모델로 제작해서 대대적으로 모든 영업점에 붙임으로써 리테일을 얼마나 은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과제인가라는 것을 전 직원이 공감하게 만들었고, 그 당시 신한 정신으로 똘똘 무장되어 있었던 지점 직원들은 이에 호응해서 너무나 많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도입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또 다른 방식의 영업이었습니다. 1991년에는 PC뱅킹 서비스, 1994년에는 텔레뱅킹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작했고 1993년에는 금융사각지대에도 365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 점포를 만들었습니다. 기업금융이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 소매금융이 버팀목이 됐습니다. 10년 넘게 한 명씩 한 계좌씩 쌓아온 것들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IMF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한 해 5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신한은행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청사진이 필요했습니다. IMF 이후 국내 금융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구조 조정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실은행 퇴출, 무량은행 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 그리고 전문화를 통한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겸업화가 골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합금융백화점, 유니버설 뱅킹, 원스톱 뱅킹을 만드는 겁니다. 지주사라는 그 큰 우산 아래서 은행, 증권, 카드, 보험을 다 모아놓은 거고요. 사업 다각화로 해서 저희는 IMF 사태 같은 폭풍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저희가 그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 이미 세계 30권 은행 중에서 24곳이 지주회사로 이미 전환이 되어 있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1년 9월 대한민국 금융사에 또다시 이정표 하나가 세워집니다. 은행을 비롯한 증권, 보험, 투신을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민간 금융지주사 신한금융지주가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신한금융지주가 성공하려면 금융시장의 선진화된 시스템이 꼭 필요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고, 금융지주회사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투신 등 여러 금융 서비스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진화된 상품 개발, 고객의 다변화, 또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관리 등을 저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BNP 파리바하고의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되었습니다. 파트너로 선택된 곳은 세계 3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BNP 파리바였습니다. 2001년 BNP 파리바가 지분 4%를 인수했습니다. 국내에 없던 선진금융기법과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따라왔습니다. 외국 자본에 4%의 지분을 내준다는 결정, 경영권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해 내실을 다지는 쪽을 택한 당시로선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영권 희석의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희석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은 창업 초기부터 지켜온 고객 중심이라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1897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은행이자 코스피 상장 1호 기업 조흥은행. 한 세기 넘게 한국 금융의 왕좌를 지켜온 조흥은행이 IMF라는 전대미문의 폭풍 앞에서 끝내 쓰러졌습니다. 당시 조흥은행과 거래하던 대기업, 중소기업의 수가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한보철강에 이어서 기아, 산미, 진로, 대농 등 거대한 재벌들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제출금이 하루아침에 부실채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파산 직전의 치명상을 입은 거죠. 정부는 조흥은행을 살리기 위해 공적 자금 약 2조 7천억 원을 투입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2002년 말 결국 매각을 결정합니다. 이때 신한은행은 조흥은행 인수라는 초강수를 던집니다. IMF를 거치면서 국내 시중은행들 중에서 많은 은행들이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흥은행이 매물로 나왔고 나온 매물에 대해서 회사 은행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인수항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신한금융지주가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조흥은행 노조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신설은행, 후발은행, 작은은행 이런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작은 은행이 큰 은행을 먹는다? 인원도 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려도 많았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었죠. 조흥은행 노동조합이 정부의 은행 매각 방침에 반대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조흥은행 파업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신한지주회사로의 매각을 승인할 방침인 가운데 노조 측은 일괄 매각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파업을 벌였던 조흥은행이 오늘부터 정상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영업점이 모두 문을 열었는데 큰 업무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피말리는 5일간의 밤샘 협상 끝에 나온 답은 일방적인 흡수 대신 2년간 조흥은행의 독자 경영을 보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선통합 후 합병,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신한에 대한 기본적인 적대감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양사 간의 프로세스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것이 맞느냐. 그것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죠. 그 기간을 한 2년 정도 잡은 거는 저는 대형 회사가 통합하는 데 있어서 잡음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느냐. 당장의 규모 확장보다 두 조직이 실제로 하나가 되는데 시간을 투자한 결정이었습니다. 적대감이 남아있던 조흥은행 직원들과의 거리도 그렇게 서서히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M&A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신한과 조흥의 감성 통합 과정이었습니다. 마침내 2006년 4월 1일 통합 신한은행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109년 역사의 조흥은행을 인수한 신한의 이 대담한 결단은 또다시 대한민국 금융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두 은행 간의 문화적 통합을 전제로 한 합병 전략은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신한은행의 사례를 경영 사례 연구집으로 발간했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배우는 금융 교과서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흥은행과의 통합 이후 신한은행은 총자산 163조, 국내 영업점 964개를 보유한 초대형 은행으로 거듭나며 단숨에 업계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출범 이후 은행 중심의 금융그룹을 넘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시작은 자본시장이었습니다. 2002년 신한증권과 굿모닝증권이 합병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출범 이후 첫 번째 인수합병, 오늘날 신한투자증권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룹의 자본시장 사업 확대를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한 앞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한번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한의 조은행 인수가 결정된 직후인 2003년 말, 대한민국 경제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초대형 시한폭탄이 터집니다. 이른바 카드 대란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가는 곳마다 즐거움. Work and joy.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소비의 신세계. 지갑 속에 꽂힌 몇 장의 카드는 풍요와 능력의 상징이자 내일을 미리 빌려 쓸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외환위기로 침체된 내수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 1999년 현금 서비스 이용 한도 폐지를 시작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길거리 회원 모집 허용 등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과 주부, 노인들까지 원하면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소득을 가불에 쓴 대가는 빚더미가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자 되려던 세상은 하루아침에 연체이자를 독촉하는 칼날로 변해 있었습니다. 카드 발급한 사람들이 많이 썼고 또 그 연체가 생기게 되면 또 다른 카드 현금 서비스 등을 받아서 막는 그 일종의 돌려막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카드 사용이 많아져서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이제 다 연체나 부실로 발생을 했고, 제 기억에는 2003년에 신용불량자가 한 372만 명, 그래서 아마 경제활동 인구의 한 7분의 7명 중에 1명은 신용불량자까지 됐던 거로 기억을 하고요. LG카드가 지난 월요일부터 ARS와 인터넷을 이용한 현금 서비스를 중단해서 LG카드의 현금 서비스가 어제 전면 중단되면서 신용 대란이 온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카드 대란의 중심에는 업계 1위의 LG카드가 있었습니다. 2002년 한 해에만 무려 5조 5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 채권은행들은 서둘러 LG카드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수자가 나서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난 LG카드만 써요. LG카드가 무너지면 그 자금을 대줬던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연쇄 부도를 맞고 결국 제2의 IMF가 올 거라는 공포가 팽배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LG카드의 총자산은 약 26조 원인 반면 총부채는 약 25조 원에 달하는 부실 채권 덩어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결국 2004년 1월 LG카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단독 위탁 경영에 들어갔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는 데 성공합니다. LG카드의 조기 정상화가 확실해지자 산업은행은 2005년 11월 매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신한이 또 한 번 믿기 힘든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LG카드의 인수에 나선 겁니다. 어쨌든 2003년에 조흥은행 인수를 하고 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은행은 대형화를 했지만 그 비은행 기여도가 한 24%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LG카드를 인수를 하면 고객 기반도 한 1,000만 명이 넘고 하기 때문에 은행과 카드, 증권 말 그대로 이제 균형 잡힌 금융그룹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고요. LG카드의 인수는 대한민국 금융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
총 6곳의 금융사가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치열한 경쟁 끝에 2006년 8월 신한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나하고 저희하고의 그 입찰 금액 가격이 한 100억 정도도 차이가 안 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주 그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아주 간발의 차이로 저희가 인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하나가 이제 뭐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희가 이제 그 앞에 조은행 인수를 하면서 뭐 인위적인 어떤 구조조정보다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하는 통합 과정이 있었고 그런 어떤 인수 이후에 합병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선례를 만들었던 점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2007년 10월 1일 마침내 통합 신한카드가 출범했습니다. 회원수 1,310만 명, 시장 점유율 24.6%. 개발하고 정착시켜 카드업계 경쟁의 룰을 바꿔 나갈 것입니다. 국내와 아시아를 넘어 단숨에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카드사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지주의 총자산 규모도 228조 원으로 증가하며 국내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5위의 최대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행과 카드를 넘어 금융의 나머지 영역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2018년엔 대형 생명보험사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했습니다. 자산 71조 원 규모의 신한라이프를 탄생시키며 보험업계의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신탁, 벤처투자, 손해보험 분야까지 연이어 편입하며 금융 전 영역에 걸친 포트폴리오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2021년 신한금융그룹은 신한자산운용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증권과 자산운용을 아우르는 자본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신한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은행은 물론 카드, 증권, 보험 등의 혜택을 한 번에 누리는 원스톱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각 계열사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 결과 2025년 당기순이익 4조 9,716억 원을 기록,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자회사 14개, 총자산 816조 원 규모의 종합금융그룹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100년의 거인 조은행을 품어 안았던 상생의 포용력, 그리고 카드 대란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LG카드 인수까지 신한의 과감한 결단과 거침없는 영토 확장은 마침내 신한을 대한민국 금융의 거목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신한의 단단한 뿌리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매 순간 장벽을 넘고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온 신한금융그룹. 그 도전은 오늘도 더 큰 꿈을 향해 계속되고 있습니다.